인류에게 불은 문명을 발생시킨 근원이었습니다. 불은 작게는 가정용 취사도구에서 우주 개발 탐사선 발사에 이르기까지 인류와 역사를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이 인류 문명의 근원이 되는 불은 또 인류에게 씻을 수 없는 재앙을 주기도 했죠. 화재는 불로 인해 일어나는 신체상,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사건을 말합니다. 가스불을 이용해 음식을 만드는 건 식생활을 위한 목적이지만 이것을 잘못 다루면 엄청난 화재를 몰고 오게 되겠죠.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중요한 것은 불을 무조건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을 잘 다룰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모든 사건은 원인이 있게 마련이죠. 그 원인만 제대로 알 수 있다면 모든 사고는 예방할 수 있을 테고요. 그런 의미에서 화재도 그 원인을 알 수 있다면 확실하게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어머, 가스레인지 위에 불을 켜놓은 채 외출하셨네요. 만약 이래서 불이 났다면 이건 사람이 부주의한 행동인 화재를 일으킨 원인이 되겠죠.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요리를 하고 계시네요. 만약 이 휴대용 가스가 폭발을 했다면 이것은 사람의 부주의라기보다는 휴대용 가스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화재를 일으키는 요인은 물적 요인의 불안전 혹은 그것을 사용하는 인적 요인의 불안전으로 일어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요소가 한꺼번에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화재를 예방하는 요령은 바로 안전한 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물적 요인과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는 인적 요인, 이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있어야 확실한 화재 예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화재가 일어나는 원인별로 예방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전기는 가정에서 가장 많이 화재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데요. 예방을 위해서 꼭 가정에 설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전기 개폐 시엔 꼭 과전류 차단 장치, 그리고 누전 차단기, 또 각종 전기 공사는 면허를 소지한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해야 하고 옥내 배선은 반드시 절연 전선을 사용해야겠죠. 여러 개의 전기기구를 문어발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금물이고요. 또 콘센트는 플러그를 정확하게 깊숙이 꽂아야 합니다. 전기담요는 자꾸 밟거나 접어서 사용하면 전선이 손상되어서 위험합니다. 또 플러그를 뽑을 때는 손을 잡아당기지 마세요. 다음은 가스 화재의 예방입니다. 사용 전에는 반드시 냄새로 새지는 않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환기도 물론 중요하고 주변에 불에 잘 타는 물건을 두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사용 중에는 장시간 사용할 때는 자주 환기를 시키고 오랫동안 자리를 뜨지 마시고요. 조리 중에 국물이 넘쳐서 불꽃이 꺼지지 않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또 사용 후에는요, 중간 밸브의 점검과 장시간 집을 비울 때는 메인 밸브도 잠궈두세요. 만약 가스가 샌다고 생각되시면 즉시 밸브를 잠그시고 주변 불씨를 없애고 환기를 시키시고요. 가스를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이때 LPG는 무거워서 바닥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바닥을 빗자루로 쓸듯이 내보내고요. LNG는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니까 반대로 이렇게 천정을 쓸듯이 해야겠죠? 자, 다음은 기름에 의한 화재 예방입니다. 겨울철이면 난로 사용이 많을 텐데요. 급유 중에 흘린 기름은 깨끗이 닦아주시고 소화기의 설치는 필수겠죠? 난로 주변은 깨끗하게 해주세요. 주변에 불씨가 가까이 있으면 매우 위험하겠죠? 석유 난로 위에 물주전자를 오랫동안 두는 것도 역시 금물입니다. 이렇게 물이 끓어서 넘쳐 흐르면 난로에서 불꽃이 튀기 때문에 위험하죠. 주방에서도 기름 사용이 많을 텐데요. 튀김 요리를 할 때는 절대로 자리를 뜨지 마시고요. 그리고 만일 튀김 기름에 불이 붙으면 상추 같은 야채를 넣어 온도를 낮추거나 산소의 공급을 차단하여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뚜껑을 덮어주세요. 그런데 너무 놀라서 나도 모르게 물을 붓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물은 절대 금물입니다. 물을 부으면 불꽃이 더 커지고 기름이 사방으로 튀겨서 화재가 확대되기 때문이죠.
화재는 예방이 중요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소방시설을 이용해 가능한 초기에 진압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파트나 학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고 기능은 어떤지 살펴볼까요? 아마 천장에 달려있는 화재 감지기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감지기는 열이나 연기, 불꽃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기구입니다. 이 감지기의 역할은 바로 불이 난 것을 발견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잘 관리만 해준다면 큰 불로 확대되기 전에 초기에 진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화재를 알려주는 발신기와 경종입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건물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울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종종 이 경종을 장난삼아 울리는 어린이들을 볼 수 있는데요. 양치기 소년의 우화를 알고 계시죠? 장난삼아 울린 경종이 양치기 소년의 비극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이 발신기와 경종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꼭 알려주시고 이런 장난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화기와 소화전 많이 보셨을 텐데요. 화재는 발생 후 5분 이내에 진압을 못하면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화기와 소화전의 사용이 중요한데요. 이 빨간 소화기는 안전핀을 열고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라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화전인데요. 큰 호수가 달린 수도꼭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용하는 데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중학교 이상의 청소년이나 어른이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전 사용 방법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소화전의 문을 열고 호스를 꺼내고 그리고 불이 난 곳까지 펼친 다음 밸브를 열고 호스 끝에서 나오는 물로 불을 끄면 됩니다. 화재가 나면 정전이 되기 때문에 방향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유도등과 유도 표지등인데 어린이들이 이것을 깨뜨리거나 고장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이것을 깨뜨리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충분히 안다면 어린이들의 이런 행동은 상당히 줄어들겠죠? 화재 발생 시 초기의 화재를 진화시키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때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와 맞먹을 정도라고 합니다. 때문에 소화기의 비치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문제는 소화기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겠죠. 와, 소화기가 정말 많이 있는데요. 각각의 소화기마다 특징이 약간씩 다르다고 합니다. 네, 여기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소화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바람이 없는 실내에서는 상관없지만 실외에서는 바람을 등지고 사용해야 약재가 사람 쪽으로 날아오지 않습니다. 바닥에 소화기를 놓고 안전핀을 뽑습니다. 다음 소화기 노즐을 잡고 불난 방향에 대고 누릅니다. 불이 난 곳에 이렇게 빗자루로 마당을 쓸듯이 표면을 고르게 덮습니다. 자, 소화기를 불 끄는 곳에 잘 쓰기 위해서는 평소에 소화기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잘못된 소화기 관리 실태를 함께 보실까요? 이런 소화기가 이렇게 방치되면 안 되겠죠? 소화기는 반드시 보이는 곳에 안전하게 두셔야 합니다. 습기가 많거나 직사광선이 내려쬐거나 비를 맞는 곳은 곤란합니다. 소화기 위에는 어떤 것도 올려두면 안 되겠죠? 이런 방법은 매우 위험합니다. 안전핀을 이렇게 구부려 놓으시면 유사시에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분말 소화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흔들어 주어야 약재가 붙지 않습니다. 소화기에 대한 편견 2가지. 첫 번째, 소화기는 비쌀 거야. 아니요, 2만 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가정의 안전을 위해서 그 정도의 투자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 소화기는 가정에서는 필요하지 않을 거야. 가정에서도 꼭 필요하고요. 혹시 이상이 있으시면 근처 소방서나 판매업소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기만 제대로 알고 쓸 줄 알아도 화재 대부분을 초기에 진압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소화기의 사용 방법과 관리 요령, 우리 안전의 기초라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만약 화재가 발생했다면
우선 어린이를 위험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피시키고 자신의 생명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화재 참사의 경우 대부분의 희생이 어린이에게 몰려있는 것만 봐도 어린이에게 침착한 대피 요령을 평소 습득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여보세요? 소방아파트 119동 119호에 불이 났어요. 건물 안에 할머니께서 아직 못 나오셨어요. 빨리 와주세요. 네, 어디에 어떻게 불이 났는지 정확한 위치를 이웃이나 소방서에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공중전화의 경우는 돈이 없어도 빨간색 긴급 버튼을 누르고 119를 누르시고요. 휴대전화의 경우도 지역번호 없이 119만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화재 시 대피 방법을 배워볼까요? 화재가 나면 화재 신고와 함께 우선 밖으로 대피를 해야 하는데 불이 나는 곳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건물 안에 연기가 차오르면 낮은 자세로 기어서 입과 코를 막고 대피해야 합니다. 절대로 엘리베이터를 타서는 안 됩니다. 밀폐된 공간에 갇힐 수가 있으니까요. 대피 중에도 근처에 물이 있다면 온몸에 찬물을 끼얹고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고 대피해야 합니다. 미처 빠져나가지 못했을 때는 물을 이불이나 벽, 커튼, 카페트에 뿌리고 무리하게 뛰어내리지 말고 수건을 흔들거나 큰 소리를 내세요.